트럼프 대통령은 5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를, 그리고 15개 국가는 입국 제한을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9개 국가에 이어 20개 국가가 추가돼 총 39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차단됩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DHS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 현황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유행하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국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국가 국민은 입국 금지를, 그리고 15개 국가는 입국 제한을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9개 국가에 이어 20개 국가가 추가돼 총 39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차단됩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 여행 금지 제한 국가 20개국과 팔레스타인 등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국 여행자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상국 명단이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20개국 중 5개국은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소지한 5개국 국민으로 입국이 완전 금지되며 나머지 15개국은 입국에 새로운 제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비자를 갖고 있거나 외교관 운동선수 등 특별한 비자 소유자들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입국자들은 단속에서 면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다른 7개국 국민의 입국 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입니다. 그와 함께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급한 여권 소지자는 전원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앙골라,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5개국은 입국 제한국으로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여행 제한이나 입국 금지국 대부분이 부패와 사기가 만연하고 공적 서류를 믿을 수 없으니 범죄 기록을 가진 자들이 많은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팔레스타인 입국자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제 발표에서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들이 가자 지구와 서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소셜에 나는 내일 밤 동부시간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DHS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 현황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5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하는 최악의 범죄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체포한 불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DHS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하누카 첫날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IC의 영웅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IC는 살인범, 소아성애자, 마약 밀매업자 등을 체포했다며 연말 휴일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엔 살인 이력이 있는 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등을 알선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민단체들은 DHS와 IC가 갑작스레 공장이나 길거리에서 대규모 급습작전을 벌이거나 이민법원 앞에서 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해왔습니다.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점차 강력해지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에서 지나치다고 응답한 비율 44%보다 9%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며칠 동안 폭우와 폭설이 예상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 지역에서 일주일 넘게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16일 화이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1명이 숨지고 2,100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오전 1시 20분께 인근 화이트강의 제방이 붕괴 조짐을 보임에 따라 확성기를 장착한 헬기를 동원하고 집마다 문을 두드려 밤새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트랙터와 모래주머니를 동원해 긴급 제방 보수에도 나섰습니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스노우미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홍수 지대에 세워진 대피 경고 간판을 지나쳐간 3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6피트 깊이의 물속에 잠긴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교통국은 주 서부 지역의 도로 여러 곳이 이미 침수로 폐쇄돼 심각한 교통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주 교통부 장관은 일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가 홍수에 쓸려나가고 노면이 파괴돼 길이 없어진 곳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주 북부에 앞으로도 며칠 동안 폭우와 폭설, 강풍이 계속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동태평양에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을 공격해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2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했고 마약 밀매 용의자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남부사령부는 15일 동태평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해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정보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은 동태평양의 주요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 밀매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의 전조로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9월부터 마약 선박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공격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했고 최소 9명의 마약 밀매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제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2차 공격 전체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의 오랜 정책과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기밀 수준의 원본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당시 작전 상황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브리핑은 최근 3개월 반 동안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겨냥해 진행된 공습 작전을 두고 의회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에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자체도 약 20%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의 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8만 5천 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보료가 최대 2만 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2만 5천 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가 예산 적자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수는 늘었지만 렌트 지원과 공공 지원, 유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을 더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어제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에서 2025에서 2026 회계연도에 시 정부가 21억 8천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2026에서 2027 회계연도엔 예산 적자가 1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아직 본격적으로 뉴욕시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지 않았지만 이미 적자가 시작됐고 내년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의 경우 렌트 지원과 공공 지원, 유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을 더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예산 적자를 떠안은 채 행정부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처럼 막대한 적자를 메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뉴욕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지난 회계연도 뉴욕시 세수는 8.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뉴욕시는 3년 연속 세입 안정화 기금에 단 500만 달러만 예치하며 최소한만 넣어둔 상태라고도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세수가 좋았을 때 자금을 더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담스 행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 정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유행하고 있으며 이번 독감은 더 강력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기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지역의 독감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독감 환자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올 시즌 독감 유행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선 보통 1월과 2월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장은 예년의 경우 다른 주에서 독감 환자가 먼저 증가하고 이후에 뉴욕 지역에서 환자 수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NYT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최소 200명의 학생들이 독감이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지난주 이틀 동안 휴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더 강력해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은 심각한 증상과 입원을 예방하는 데 여전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여성이 업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였음에도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아리스 코피액은 최근 조지아주 블루리지에 위치한 토크와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세 자녀, 지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울자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가림막으로 몸을 가렸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피에게 따르면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던 과정에서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쳤고 이 남성은 여기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며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코피액은 이미 수유를 마친 상태였고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지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코피액이 조지아주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가 명확히 보호된다는 점을 언급하자 해당 남성은 언성을 높이며 여기서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해당 식당의 소유주는 67세 팀 리히터로 알려졌으며 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통화에서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33년간 식당을 운영해왔고 그동안 모유 수유 문제는 없었다며 해당 사건은 조회수를 노린 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지난 2023년에도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모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이른바 성인 추가 요금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비영리단체 노드돌은 성명을 통해 아이린 조 씨가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평화적 연대 활동을 벌이던 중 구금됐으며 이후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추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2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인근 지역에서 정착민 공격에 노출된 팔레스타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동행 활동 수행하던 중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임신 9개월의 팔레스타인 여성을 곁에서 지키다 현장을 떠나란 요구를 거부했고 다음 날인 13일 신문에서 또 다른 미국 활동가와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15일 유급가족 병가 적용 대상 확대 법안을 찬성 8, 반대 5으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현행 주 법에서는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일 경우 유급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를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급 가족 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을 직원 수 15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지난 2월 유급 가족 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 5명 이상 사업체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직원 15명 이상 사업체로 조정됐습니다. 뉴저지에선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최근 택시 및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료를 향후 3년간 평균 약 25% 인상하도록 승인할 계획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가 실제 사고 위험과 손실 규모를 반영한 통계적으로 타당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DFS는 그동안 보험료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면서 업계 전반의 재정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대 택시 보험사였던 아메리칸 트랜짓 인슈어런스가 파산한 것이 이번 보험료 인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은 승객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시니어 생활 가이드북을 출판했습니다. 250쪽 분량의 가이드북엔 응급상황, 상속계획, 요양원 및 데이케어 센터, 주거, 정신건강,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노인을 위한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차영자 뉴욕 한인상록회장은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시니어 생활 가이드북을 1년 3개월의 준비 끝에 발간했다며 시니어를 위한 필수 생활 지침서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내년 초부터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엔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